예, 내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군의 의장대 사열을 합니다. 북한 정상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또 여론의 방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적군의 수장이 우리 군을 사열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견해도 있죠. 자, 오늘 팩트체크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 팩트체크는 저하고 안나경 앵커가 동시에 5대0 팩트체커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여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더 좋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안나경 앵커와 저하고 같이 오대영 기자와 팩트체크 진행을 하는데 우선 그 사열은 언제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사열이 그 부대의 훈련 정도라든가 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휘관이 주로 합니다. 그런데 주요 외빈이 왔을 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예식령이라는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데 외국 원수의 경우에는 예포를 21발 쏩니다. 그 나라의 국가도 연주해주고 의장대 사열은 한 개 대대 보통 300에서 400명 규모로 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이런 규모로 했습니다. 반면에 내일은 예포는 안 쏘고요. 국가 생략합니다. 사열에 참가하는 병력은 그 숫자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 이른바 이제 로열 살루트는 안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전에도 나온 얘기긴 한데, 근데 김정은 위원장을 외국 원수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는 거죠.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1992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발효가 됩니다. 일장에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남북 관계 발전법을 보면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정해놨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두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적화 통일을 추구한다면 반국가 단체로 보는데 반면에 평화 통일을 함께 이룬다면 동반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평화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고 그래서 동반자이자 외국 원수에 준하는 위치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외교 통일 분야의 전문가들의 다수 견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2000년하고 2007년에는 반대로 우리 대통령이 이제 북한군을 사열을 했었죠. 맞습니다. 2000년 6월 13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방문했습니다. 평양 순항공항의 장면인데 당시 북한군이 육해공군 합쳐서 300명 안팎이었고요. 저렇게 사열을 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것처럼 그때도 예포는 쏘지 않았고 국가 연주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2007년 10월 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평양 4.25 문화회관 광장입니다. 2000년 때와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우리가 그때 받은 거를 그대로 뭐 돌려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상호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국제 관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인데 1972년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해서 정상회담할 때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로 1987년에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두 나라는 냉전 시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에 저렇게 국빈급 예우를 주고 받고 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이 됐는데 그 전에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1970년 1차 회담이 있었고요. 1981년까지 3차 회담이 있었는데 11년 동안은 의장대 사열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4차 회담 때부터 바뀌어가지고 달라졌는데 당시에 동독의 정상이 분단 이후에 최초로 서독의 수도인 본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빈급 예우를 받게 되는데요.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4차 때부터 11년 동안은 그 예우를 해주지 않다가 급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마지막 멘트는 안나경 앵커가.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